오늘 보시면 첫 번째 차트 내용인데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가지수가. 그래서 문제 분류에 해당되는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맨 밑에 여기 단계 질문에서 당신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얘기를 하나로 압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문제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기, 이해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그 분류들을 보면 관계 단절, 관계 단절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되고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꿈에서 생기는 문제, 귀신,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귀신 문제,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에 관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던 게 감정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감정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신체 문제로 나아가게 돼요. 신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몸의 증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먼저 이해 문제 한번 보시죠. 이해 문제에서 요 사례에 나오는 요 분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세요. 어떤 분류들이 있는가. 그중에 이제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는데 그 분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다시 분류들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단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나타난 것들을 그냥 가나다 수준으로 그냥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관계 단절,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 단절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결혼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그다음에 꿈 해석, 말 그대로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일단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동영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귀신 꿈꿨도. 귀신 꿈꿨도. 그냥 예쁘기만 하잖아요. 예쁘기만 한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어떤 경험 속에는 무슨 꿈을 꿨는데 이해가 안 돼. 저한테 이렇게 무슨 꿈 얘기를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잘 해석하거든요. 제가 잘 해석을 해서 설명을 잘 해드려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상과 어떤 또 의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귀신 문제. 귀신이 이해가 안 돼. 귀신이 뭐 발밑에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는데 나를 눌러요. 가위 눌리는 거죠.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엔 그게 연령대를 막론하고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잘 이해가 저런 게 대인관계 이해가 안 되거나 적응을 못하는 거 그리고 성적인 거 그다음에 성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의사소통의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이 분류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이 문제가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 이걸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례 수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사례에는 거기에 이 다양한 이 분류들이 다 들어가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 의사소통이면서 부적응에다가 뭐 빚 문제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가짓수가 이제 여러 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10개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20개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1개예요. 모아놓은 게. 이건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분해될 수 없이 더 분해될 수 없이 나타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의 그 의미로 딱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표시를 여기 앞에다가 여기 샵 버튼 누르게 하거든요. 요즘 이걸 해시태그라고 해서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샵을 쓰게 되면 아,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들으면 더 명확하지만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쓰게 하면 아, 그 얘기구나. 이게 딱 명확해져요. 의사소통, 신앙 문제인가, 왕따 문제인가, 이성교제, 자존감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정신치료, 내가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하면은 이제 정신치료 문제. 집착, 내가 이거를 못 고쳐요. 예를 들면 외모 집착, 또 집착의 하나예요. 내 코가 삐뚤어진 것 같아. 내 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 쌍꺼풀이 안 생긴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학생 고민, 뭐 하여튼 초기의 고민들은 다 이런 고민. 문자 메시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의심증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다 초기 수준은 다 집착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진로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아니 문제의 그 분류가 다 해결이 돼. 이게 이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문제. 네. 문제 이거 분류할 때 네. 상담자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는 이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여러 개를 네. 다 해당되는 거 다 적어 주세요. 그 중에 우선순위로 중요한 거 하는 게 다 해당되는 거. 네. 안 되는 건 쓸 필요가 없고 내가 해당되는 건 다 쳐보게 하면 앞으로 들을 얘기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원하는 걸 분류를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상담해주는 사람이 봤을 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것 같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자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원하는 거 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당되는 건 안 쳐요. 해당되는 걸 쳐요. 그리고 이것도 다 주제어라 다 여러 가지 고민들에서 빼온 주제어거든요.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이게 뭐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지수가 이제 이 사람 문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문제가 많으시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담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을 때 명확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에 관한 거고, 요 개수는 또 좀 뭐 더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2기의 감정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실습 프로그램 하면서 요 분류별로 이제 사례들을 살펴봤죠. 근데 이제 뭐 1기 이해 문제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감정 문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감정 문제에 관한 분류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갈등, 강박증. 강박증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뭔가 어떤 증상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보세요. 이해에 관한 거는 뭐 감정적으로도 뭐 크게 동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감정 문제는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기 시작해요. 감정적으로 동요된다는 건 우리가 감정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느낌, 변화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기의 신체 문제는 그게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가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혹은 또 그런 상태가 됐더라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분류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감정 문제, 가족 갈등, 강박증. 갈등도 이게 웬만한 아빠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강박증. 그다음에 강박증 다 아시죠?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obsess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계속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점성처럼 무슨 생각이 딱 붙으면 이걸 툴툴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털어져.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과잉 행동, 감정 조절, 말 그대로 감정 문제죠.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을 감정 문제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해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몸의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게임 중독은 뭐냐면은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게임할 때 너무 좋은데 게임 안 하면 막 게임을 안 하니까 괴로워 죽겠어, 이런 식의 감정들. 그래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감정들. 공포증, 뭐 무서워요, 벌레 무서워요, 혹은 높은 데가 무서워요, 좁은 곳이 무서워요. 모든 공포증. 대인 기피, 사람이 무서워요, 기피하는 거. 도박, 중독증은 다 여기 감정 문제에 들어가요. 끊으면은 막 불안해지는. 도박을 안 했더니 편안한 게 아니라 도박 안 하니까 막 들썩들썩하고, 도박을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도 요즘 또 정치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성정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다닐 때도 성정치. 그게 동성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지금 정말 딱 정치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동성애법. 그러니까 이제 관련 기관들 다 들러붙고, 또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르르 이렇게 정치적인 걸 형성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됐죠. 인권 문제와도 연결이 돼서. 근데 이제 그 속에 동성애를 뭐 주장하고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이런 사람이 상담을 받을 리는 없고, 동성애를 내가 끊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데 못 끊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불안증, 불안해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 갈등. 이제 그 대상을 조금 더 명료했어요. 갈등인데 부모에 대한 갈등. 그러면은 초반부에 나타나는 거와는 좀 다르게 더 많은 그런 부모, 혹은 더 많은 더 많은 관계 단절이 이제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 전체에 대한 갈등이냐, 아니면 부모 혹은 부부의 갈등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차트는 끝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 갈등 이후에 성도착. 이제 이 주제를 보면 아까 성 문제, 성 정체성이 나중에는 이제 성도착으로 가서 이제 감정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제 더 그냥 단순히 이 성 문제, 성 정체성은 그냥 일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욕구 충족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성 도착이 되게 되면, 성 중독이나 성 도착이 되면 똑같은 주제가 좀 더 감정적으로 더 기울어진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더 이제 문제가 악순환되는 건데요.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1기의 이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악순환될 때 2기의 이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정 문제. 그래서 동일한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정 문제가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악순환이고 올라가는 게 선순환인데 너무 이렇게 악순환 되어지게 되다 보면 다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마음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에 들어갈 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선순환으로 들어갈 때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지만 성중독, 내가 그걸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감정 문제냐라는 건데, 이게 담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못 끊는다라는 거는 못 끊을 때가 문제지 담배 필 때가 문제겠냐. 담배 피는 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성에 이렇게 막 해서 막 도착돼서 막 패티시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혹은 소아성에 막 그래서 도착 증세를 나타낼 때 그걸 할 때 막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그걸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느끼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때 금단 현상, 성의 금단 현상,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게 이제 이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해주는 사람은 너무 좋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 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 그런 거군요. 아 그래야 되겠군요.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거세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감정 문제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고, 술 중독 또 그 전에야 뭐 그 전에 뭐 무슨 문제겠어요? 직장 문제였겠죠. 그래서 술을 먹거나 학교, 제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술을 먹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그걸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술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서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각종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하고 애정 결핍도 감정적인 문제죠. 애정 결핍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애정 결핍이 되니까 그 결핍을 어디선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누피, 우리 우리 둘째가 그거 영화를 종종 보는데 스누피에 보면 그 이렇게 이불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걔 완전 이제 결핍이 된 건데 그건 아주 뭐 재밌는 정도죠. 손가락 물고 이불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애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결핍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불안함 또 스트레스 다 근데 그거를 용어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게 애정 결핍으로 그리고 이 주제는 연령대를 다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것도 뭐 남녀노소 구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주제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상담사를 따면 청소년 또 따로 따야 됩니까? 유아 또 따로 따야 됩니까? 노년 또 따로 따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다 통합한다고. 세대 통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애정 결핍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청소년 전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청소년도 할 줄 알고 노인도 할 줄 알고 아이도 할 줄 알고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여기에 애는 다르고 뭐 노인은 뭐 다르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애가 어른 되고 어른이 애 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울증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다음에 감정 문제고, 외도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갈등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문제의 어떤 심각성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관계 단절, 결혼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성적인 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바람을 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부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제 바람을 피게 된다는 거죠. 이혼도 하게 되고, 의처증, 의부증 같이, 의심증,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에 아주 특별히 많이들 등장하기 때문에 의처, 의부증과 의심증을 구별했어요. 의심증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이런 게 아닐까, 저건 저런 게 아닐까, 음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밖을 못 나가고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그럼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여기가 뒤에서 덮치지는 않을까, 이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 고민도 얼마나 이 감정의 이런 문제인지 몰라요. 부모가 고민을 할 정도면은 자녀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수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찾아오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자살 충동.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민, 이것도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돼 있고, 자해하는 거. 그다음에 재혼 문제. 재혼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재혼 문제예요. 이혼은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논의를 많이 했죠. 이혼은 문제로 삼고 재혼은 문제가 아닌데, 재혼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재혼 문제. 예전에 상담했던 중에는 그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 그 자녀가 있어서 재혼 자녀와 재혼 남편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이제 부인이 이제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평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 문제가 하나의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별하셔야겠어요.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재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조울증, 그다음에 주의산만. 여기 이제 ADHD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산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럼 얘가 지금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왜 입에 다글다글 씹니, 왜 다리를 흔드니, 이게 뭐가 불편한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 얘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중독.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성, 도박, 술 이외의 모든 중독.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독을 해서 여러 가지 꼭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요즘에는 그거를 승화시켜서 일본 말로 그걸 뭐라 그러던데, 매니아를 일본 말로 덕후. 그게 원래 뭐였죠? 오타쿠. 네, 오타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오타쿠를 승화시켜서 뭐 취미생활, 그 무슨 연예인은 그 뭐죠? 도라에몽. 네.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고 적절히 하고 그러게 돼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뭐 연예인 뭐 수집한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뿌리치지 못한다, 또 따라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중독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거 중독이에요, 이거 중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그거는 누군가 그것 때문에 이거 중독이에요, 우리 아빠 이거 중독됐어요, 뭐 수석 중독, 혹은 뭐 테니스 중독, 그것 때문에 뭐 낚시 중독,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독인 거예요. 중독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이건 중독입니다, 이거 아닙니다를 판별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깨트리고 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취미, 본인은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사는 가족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TV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별을 해주잖아요. 혹은 어떻게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박수를 쳐준다든지 너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주 문제가 있으면 1승을 해요. 그래서 1승을 거두고 그 다음 문제가 올 때까지는 진짜 문제다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안 하게. 이게 뭐 감정이 있다. 거기에 뭔가 감정이 그 감정을 찾는 거예요. 통제불능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러면 통제불능. 폭행, 감정적이죠. 허세, 이것도 뭔가의 감정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사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넣기도 애매하고 저기다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하나 만들다 보니까 허세라는 이 분류도 하나 만들게 됐어요. 허세도 이게 되게 문제더라고요. 상담을 받아야 돼. 그걸 상담을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 허세가 이렇게 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이. 옆에 사람이 혹은 옆에 사람도, 가족이 아니야. 가족들이. 네. 본인보다는 네. 본인이 문제를 느끼면 호재를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게임 중독도 있고 가족이 보는 게임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내가 도박이에요, 중독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이 도박 중독이에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 주제가 된 거예요. 허세도 역시 또 문제 자기가 주제. 허세로 인해서 친구와의 갈등이 있거나 네. 주변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이 허세. 생기게 되는 그럴 수 허세가 되는 또는 우리 아버지 허세가 너무 세요. 그럴 때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어디 너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허세긴 허세인데 허세가 딱 적절한 표현인데 그게 다른 게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허세로 하자. 그래서 허세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보시다가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이제 가능한 있는 거에 넣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이건 만들어야겠다 하면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정 문제고 이제 그게 더 악순환되면 이제 신체 문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게 될 때 3기가 신체 문제, 신체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완전 변화되죠. 그래서 이것도 정상인 거에서 심각한 건데 완전히 이거는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연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하는. 그리고 이거는 꼭 모든 걸 다 경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쭉 떨어져서 이렇게 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쁘게 산 사람보다 내가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이게 악순환이 1기 악순환, 2기 악순환, 3기 악순환, 이게 1기, 2기, 3기 악순환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된 거지.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간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가냐고. 걔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악순환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은 왜 나보다 악한 사람은 왜 이런 게 안 생길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악순환 속에서 그 악순환이 어느 어떤 한계가 있었거나 하는 거라서 이거는 또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거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경련,
경련이 일어나는 게 뭐 착하고 나쁘고를 따지겠어요? 경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 부들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내가 이런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약해서 생기기도 하고. 경련,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패닉이 일어나서 숨이 가쁘고 또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고 뭐 이런 거예요. 공황장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막 무서움이 공포. 지나쳐서 공포가 공포에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공황장애. 예. 처음엔 두려움이 있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게 되면 이제 공황장애. 그전에는 그냥 두렵기만 하거든요.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공황장애가 된 거예요. 이제 몸에 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섰을 때 이제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기면증. 그래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졸음. 이것도 기면증도 이제 몸의 문제로 보게 돼요. 신체 문제, 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기절하듯이. 기절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절하듯이 의식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냥 기면증은 의학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고치나, 의학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고치나 보면 약을 써요. 약.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기면증. 그래서 뭐 노화 혹은 어떤 뇌세포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로 기면증은 그 도베르만이라는 검은 개하고 사람하고 음, 두 종에만 있는 건데 사람이 잠이 들게 하는 건 멜라닌 색소 작용이고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멜라닌 색소가 확 분비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멜라닌이 갑자기 뇌에서 확 분비되면 갑자기 잠드는 건 그냥 하나의 병적인 증상인데 그래서 그를 사례를 쭉 분석을 했어요. 기면증이 과연 심리적일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몸의 문제일까. 우리가 여기다가 뭐 충치 이런 걸 적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심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 하면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겪은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면 되게 이제 많이 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응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욕 부족, 무기력,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잠을 자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례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면증 사례들을 이렇게 봐서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넣지 않았는데 그걸로 고민하는 수준을 보고 자기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무기력, 절망 혹은 포기,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상황을 외면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면증도 넣게 된 거예요. 병으로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이 몸의 문제는 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경련. 이거 심리적인가? 경련이? 이것도 의학적이지 않을까? 의학적인 어떤 대치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경련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제 병원 가보니까 이게 답이 없다고 할 때 근데 경련이 일어나. 뺨 경련 이런 게 있어요. 뺨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경련이 있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도저히 근육적으로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틱과도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뭔가 어떤 기능상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상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요소들을 뽑아놓은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면증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고치시고 싶으면 고치시는데 난 이건 좀 되게 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담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이로제
노이로제가 신경증과 이제 같은 말인데 신경증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학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한다. 근데 신경증이라는 말은 학문적인 용어라 쉽게 해서 내가 신경증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사람들한테는 뭐가 더 쉽게 이제 표현되냐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더 익숙한 표현이에요. 신경쇠약이라는 거. 신경쇠약. 아주 내가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알레르기 걸릴 것 같아요 하는 것처럼 알러지도 그나마 이제 많이 순화된 말이죠. 그 전에 알레르기 생겼어요. 알레르기, 뭐 꽃 알레르기, 뭐 알레르기, 과일 알레르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편한 것처럼 이제 노이로제, 신경쇠약 이런 것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경쇠약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노이로제. 그러니까 이 분류상의 의미는 내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겠다는데. 그래서 노이로제, 신경쇠약, 신경증 혹은 어떤 반복되는 일들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망각증, 잊어버리는 거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망각증. 그러면 되게 망각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어요? 내가 잘 잊어버린다. 그러면 수첩을 들고 다니거나 혹은 뭔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걸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싫어요. 혹은 이 망각증을 해결하기가 싫어요. 그럴 때 그러면 왜 해결하기가 싫을까 하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로 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내버려 두자. 허리도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허리를 똑바로 피지 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할머니들 허리가 굽었어요. 아유 피기가 귀찮아. 일하다 보면 그냥 했다 폈다 싫어. 애들도 컴퓨터 보다가 눈 아프면 좀 눈 좀 쉬지 왜 눈 왜 안 쉬어. 아유 눈 쉬면은 이거 못해요. 이거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망각증, 망상, 헛된 생각들, 환상 이유로 무기력, 불면증도 아주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끊임없이 그냥 생각이 잠이 안 올 정도의 생각, 사고장애, 사고가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꼭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것들 그럼 이제 사고적으로 정신분열도 사고장애 정신분열이 여기 있네. 정신분열은 좀 더 심각한 상태고 사고장애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섭식장애, 밥 먹는 거,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구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수면장애, 여기서 불면증은 그냥 잠이 안 오는 거고 수면장애는 뭐 몽유병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요. 그래서 잠버릇 고약하고 이런 거. 자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빨 가리 막 이런 것들. 불면증은 그냥 잠 안 오는 것 딱 하나에만 그것도 얼마 많은 사람이 불면증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증상이죠. 수면장애는 뭐 기타 다른 수면 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담는 거고 신체 이상은 뭐 너무 다양해서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통칭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혹은 뭔가 어떤 손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뭐 피부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안구충혈 제가 경험했던 거 안구충혈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네, 그런 것도 왜 눈이 충혈이 될까? 그래서 원하는 거 사주세요 해서 원하는 거 사줬더니 싹 없어지는 그 신기한 증상들. 그래서 얘가 원형 탈모증이 스트레스를 왜 여기 원형 탈모증이 생길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 왕따가 있었고 그걸 속 아리를 하고 있었고 그걸 가서 딱 해서 해결해 주니까 딱 사라지더라.
그러면 그게 다 몸에 그런 어떤 면역 반응이고 또 자가 증상이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상한 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는데 상담적인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야뇨증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야뇨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발하던데 잘 때 깨우는 거야. 잘 때 깨워서 쉬를 넣게 하는 애들. 그래서 해결되면 그게 야뇨증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 그래서 뭔가 어떤 꿈을 꿨는데 뭐 꿈에 뭔가 어떤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렵고 불안한 상황, 단순히 몸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스퍼거는 사회 부적응이에요. 대화 부적응. 예전에 한번 아스퍼거 또 상담을 또 하기도 했는데 아스퍼거라는 증상이 뭐냐면은 자기 세계 같죠. 자폐는 아니에요. 자폐는 완전히 폐쇄거든요. 근데 아스퍼거는 자폐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사회화가 안 돼요. 사회화가 안 되는데 자기를 또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폐와 정상의 중간을 아스퍼거란 학자가 아스퍼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상담의 목적인 거죠. 약간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치거든요. 양극성 장애. 그래서 성격의 극단을 겪는 그런 거고, 언어 장애, 실어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생각이 안 나고 말을 못하는 자폐는 완전히 폐쇄된 거고, 그다음에 정신분열, 그래서 전혀 황당한, 그리고 망상이 지나치면 이제 정신분열이 되고, 이것 다 이제 몸의 문제라 같은 류에 들어갔는데 이 증상이 이 뇌에서도 악순환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체 문제 내에서도 더 분류상 좀 신체 문제가 좀 진행이 많이 되죠. 악순환이 되면 더 망상이 더 커지면 이제 정신분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꼭 가지고 있어요. 정신분열 환자가. 치매도 이제 단순히 뭐 노인성 치매로 이제 전뇌 혹은 중뇌 손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겠어요. 완화 내지는 극복,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아주 더 본능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주제가 되고요. 트라우마,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통증을 어떻게 또, 이게 환통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느껴지는 통증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몸의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이해와 자극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환각한청, 그 다음에 이것도 감정이 만드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면 실험을 했대요. 수면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근데 3일 만에 환각한청이 들린대. 3일 만에. 안 재우면. 3일 동안 안 재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각한청이 들리느냐 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이 귀나 눈이나 이런 게 외부적인 어떤 반응을 보고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극에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쇠약해지면 이 속에서 만들어진다. 귀도. 그러니까는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기능을 못해서 외부 세계의 그런 이 역할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이 피로함, 그런 부분에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잠 못 재우면 죽기도 한대요. 기능이 저하가 돼서.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환각, 한청 등을 잠을 자는데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제 감정들이 막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고 그런 감정을 극복하기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되겠어요. 행동장애, 행동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장애와 비슷한 경우인데 그냥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면은 다 행동장애가 되겠어요. 협심증, 화병이 협심증을 많이 동반하거든요. 심장이 쪼이는 듯한 이게 이제 혈관이 좁혀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혈관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좁아지게 되고 아드레날린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그 동화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원님한테 속아서 그냥 화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잣말, 중얼중얼 하는, 왜 길에 보면 그런 중얼중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 많아요. 전철 같은데 중얼중얼 이어폰 끼고 소리 지르고. 이어폰 끼면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통화하는 건데 옆에서 보면 혼잣말하는 것처럼. 아, 뭐그 노숙자 혼잣말 무섭죠. 노숙자인데 혼잣말을 하니 정상인도 아니고 보호자도 없이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또 다른 게 왔을 때 기타. 양극성 장애가 뭐예요? 양극성 장애가 이제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일단은 널뛰게 하는 거예요. 조울증의 일환인데 그것으로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울증이 우울증, 그다음에 조울증, 감정적인 건데 말하자면 그 이중인격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하여튼 전부 다 자기 거를 뭐 바꾸면 A형이고 유지되면 B형이고 하여튼 그런 어떤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그냥 양극성 장애, 이중인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또 여기 추가되면 또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설문조사는 대상 연령, 상담 계기, 인지 방법, 상담 어떻게 했는가, 상담 경험, 신앙 계기, 상담 수준, 지속 기간, 고통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고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서 조금씩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과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도 어떻게 오시게 됐냐, 교회는 어떠시냐, 얼마나 오래되셨느냐, 고통은 어느 정도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할 준비가 되고 들을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관계를 세우는 거죠. 처음 본 사람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생기는데 뭐 이건 아직 자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볼 계획이 있지만 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이제 인력이 되고 좀 더 준비가 되면 이거를 통계를 좀 한번 내볼까 생각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담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뭐 여기에 뭐 더 추가하고 싶으신 설문조사 있으면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단계 질문이죠.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해서 6개의 각각의 주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텍스트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이 텍스트화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림화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림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볼 테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 제대로 만들어진 교재 가지고 써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과제 첫 번째 과제 그 과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과제를 꼭 드리니까 과제가 꼭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잘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요거 각각을 이렇게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교재 중에서 교재 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이 있는데 과제를 적었는데 실습일정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1급 실습일정 그래서 오늘 차트 상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차트 상담, 소원 상담 센터. 차트 상담, 차트 상담, 소원 상담 센터. 2016년 1학기에 3월달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3월 며칠이죠? 3일 목요일. 자, 과제는 요 차트 상담법에 보시면 첫 번째 요 내용을 할 건데요. 여기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걸 할 거거든요. 그 원으로 할 때와는 좀 뭐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식이에요. 원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그냥 산만하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세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상담 사례를 하나 선택하고 아무 상담 사례나 상담 사례를 하나 그러면서 이제 상담 상담 사례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상담 사례를 하나 선택하고 그 상담 사례에 대한 상담 계획을 적고 그 상담 계획을 차트 A에 표시하기 표시해서 올리기가 되겠습니다. 차트 A에 표시해서 올리기 올리실 수 있으면 올리시고 못 올리시겠으면 가져오시고 일단은 올리기 온라인 상담을 감안해서 차트를 올리는 걸로 했으니까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셔서 아까 그 제가 한 장씩 드린 거 있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드린 거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다 하면은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긋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순위의 문제다. 있는 감정은 뭐 분노다. 원하는 건 유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희생이 필요하다. 화평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이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먼저 상담 계획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담 계획을 여기다가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예. 이게 차트 A군요. 예. 순서대로. 그 다음에 차트 B, 그 다음에 차트 C. A, B, C 하면은 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과제를 올리기로 할 테니까 실습 과제란에다가 상담 계획, 예전에 상담 계획 쓰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상담 계획, 수면 장애 상담 계획, 알코올 중독 상담 계획, 지혜씨. 그래서 상담 계획이 개인의 문제, 순위, 두려움, 쾌락, 이 사람인데 동행, 화평, 절제, 양육.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차트에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너무 적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하죠. 네. 물어본 제가 바보예요. 두 개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딱 하나만 해서 차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차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 첫 시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통해 더욱 상담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을 잘 준비해서 또 상담에 아주 효과적인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셔야 돼요.